안녕하세요, 박캠핑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실내에서 인사드리게 됐습니다. 명절 끝나고 나니까 날씨가 정말 좋아졌어요. 지금 영상 10도, 많게는 12도 이렇게까지 막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봄이 왔다는 게 확실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했습니다. 봄맞이 새로운 캠핑 용품들 소개시켜 드리려고 내돈내산으로 다 준비했습니다.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비는 다이니치에서 나온 FXER이라는 페니터입니다. 쉽게 생각하시면은 신일 페니터 300하고 거의 비슷한 스펙을 가진 페니터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도 신일 페니터가 좋습니다. 너무 좋아요. 제 주력 난방기이기도 하고, 페니터를 써보신 분들은 아마 다들 아실 거예요. 신일 페니터가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 저희가 그 신일 페니터를 예뻐서 샀다고 저는 생각이 들진 않습니다. 그냥 필요로 해서 산 거죠. 하지만 다이니치에서 나온 FX32ER, 이거는 조금 예쁜 것 같아요. 신일 페니터 1200을 가지고 있지만 요 정도 간절기죠. 봄 같은 날씨, 요 날씨에 1200을 가져가기에는 너무 과스펙입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이렇게 사이즈 작은 페니터를 구매를 하려고 찾아보고 있었는데, 솔직히 신일 페니터 300을 또 구매하기가 저는 도저히 못 사겠더라고요. 그 디자인이 저는 예쁘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FX32ER을 보게 되면서 구매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이 페니터 같은 경우는 일본 내수용으로 만들어져 있기 때문에 100V가 전압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변압기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좀 있지만, 그래도 저는 이 디자인이 제가 워낙 마음에 들기 때문에 변압기를 사용하고도 이거를 좀 사용해보고 싶어서 구매를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FX 시리즈는 32ER하고 72ER이 있습니다. 72ER은 1200하고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먼저 디자인부터 한번 볼까요? 버튼 배열부터 보시면은 일반적인 신일 페니터하고는 확연히 좀 차이가 많이 날 겁니다.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는 멤브레인 방식이라고 해서 필름이 앞에 붙어 있는 거죠. 쉽게 생각하시면 필름이 붙어 있고, 필름 뒤에 있는 버튼을 이렇게 누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페니터 같은 경우는 이 텍트 스위치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버튼의 조작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필름을 누른다는 느낌이 아니라 직관적인 이런 버튼 누르는 느낌이 조금 더 고급스러운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조금 더 현대적으로 만들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또 엄청 고급스럽냐, 그렇진 않습니다. 워낙 신일 페니터가 옛날 제품이다 보니까 이게 그나마 좋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그냥 일반적인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바람이 나오는 구간의 디자인을 보면은 마치 블라인드가 쳐져 있는 듯한 느낌이 좀 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쭉쭉 뻗어 있는 듯한 느낌이 굉장히 좀 시원시원하면서도 강한 느낌을 좀 주고 있고요. 실제로 바람이 나오는 구간은 한 요 정도, 한 뼘 정도 여기만 나오고, 나머지는 다 허상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래쪽에서부터 이렇게 살짝 올라오는 이 디자인 포인트는 세련되면서도 현대적인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컬러 같은 경우는 총 4가지 컬러가 있거든요. 화이트, 그리고 라이트 그레이, 브라운, 블랙, 이렇게 4가지 컬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블랙을 선택을 했고, 신일 페니터 블랙하고 이 페니터의 블랙하고는 완전히 다른 컬러예요. 신일 페니터 블랙은 약간은 매트한 컬러의 느낌이었다면은, 이 페니터 같은 경우는 펄이 들어가 있는 블랙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두운 데서 보면은 블랙이지만 밝은 데서 봤을 때는 다크 그레이 같은 그런 느낌이 좀 듭니다. 그래서 색상 같은 경우도 굉장히 고급스럽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지금 버튼부가 다 일본어로 되어 있죠. 그래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면은, 이 버튼이 전원 버튼이고요. 그리고 이 버튼은 3시간 연장 버튼입니다. 그래서 3시간 정도 됐을 때 알림이 울리면서 연장을 해라라는 그런 알림이 울리게 되고, 이 버튼을 누르면은 3시간 연장을 하는 그런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안전을 위해서 이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이건 조금 불편한 요소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평상시에는 상관없지만 잘 때 3시간마다 이렇게 켜야 된다는 거는 조금은 불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온도 높낮이 하는 버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요거는 타이머 버튼이고, 요거는 에코 모드 버튼이고, 요거는 차일드 락 버튼입니다.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디스플레이 창에 표시되는 거를 모드를 3가지를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온도, 시간, 타이머 보여주는 모드를 바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표시등 중에 얘가 좀 중요할 것 같은데, 얘는 환기라는 표시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LED가 들어오게 되면은 산소 농도가 낮다는 걸 표시하는 겁니다. 그래서 산소가 낮으면은 불안전 요소가 일어나서 위험할 수 있으니 환기를 시켜라 라는 그런 표시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 보시면은 기름통이 있죠. 기름통을 이렇게 빼서 확인하실 수 있고, 그리고 신일 페니터 300하고 기름통이 동일한 것 같아요. 그래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동링이 사이즈가 동일하거든요. 제 생각인데 아마도 기름통 사이즈도 아마 동일할 것 같아요. 그리고 스펙은 신일 페니터 300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최대 화력 같은 경우는 3.2kW로 동일하고요.
하지만 최저 화력이 얘가 조금 더 낮습니다. 그래서 0.74kW 정도 되거든요. 신일 페니터 같은 경우는 1.16kW 정도 돼요. 그래서 범위죠. 그 화력의 범위 자체가 얘가 훨씬 더 넓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최저 화력이 더 낮다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냐면은, 예를 들면 이너 텐트에 저희가 이 페니터를 설치할 경우에 최저 화력이 높으면은 이너 텐트 안이 환경에 따라서 너무 더워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끄게 되면 춥고 키면은 또 덥고 그런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는데, 얘 같은 경우는 최저 화력이 그만큼 조금 더 낮기 때문에 그만큼 온도를 조금 더 낮춰서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너 텐트 안에 조금 더 쾌적한 온도를 설정할 수 있게끔 만들어 준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최저 화력이 그만큼 낮기 때문에 사용 시간이 굉장히 깁니다. 최대 사용 시간이 5리터 꽉 채웠을 때 69.4시간 정도 사용할 수 있어요. 연비가 굉장히 좋다는 뜻이겠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이 페니터 하나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이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있죠. 이 변압기입니다. 제가 어떻게 보면 이 변압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이거를 구매를 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이렇게 컴팩트한 사이즈의 변압기가 없었다면 저는 이거를 구매하기 조금 꺼려졌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변압기가 있기 때문에 가지고 다니기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정도의 사이즈인 것 같아요. 페니터 같은 경우는 점화 시에 390W 정도 전력이 소비되고요. 그리고 연소 시에는 최대 99W에서 최소 53W 정도 됩니다. 이 변압기 같은 경우는 제가 800W급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얘가 396W의 전력이 점화 시에 사용되기 때문에 2배 용량의 변압기를 준비를 하시면 좋아요. 제가 찾다 보니까 직구 상품이긴 하지만 일반 철 케이스가 아니라 플라스틱 케이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컴팩트한 사이즈로 나왔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기능은 간단합니다. 여기 전원 버튼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단자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이 단자 같은 경우는 100V의 단자고요. 그 다음에 여기 같은 경우는 110V 단자입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100V이기 때문에 100V로 연결해서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한번 연결을 한번 해볼게요. 저도 오늘 처음 켜보거든요. 한번 켜볼게요. 처음에 천천히 뭔가 데우는 듯한 느낌의 그런 작업을 하고 난 다음에 금방 켜지는 것 같아요. 지금 냄새는 신일 페니터하고 거의 비슷할 정도로, 오히려 더 적게 냄새가 날 정도로, 연소 시에 냄새가 거의 없다시피 할 정도로 냄새가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렇게 페니터 작동할 때는 전혀 모르겠습니다. 냄새 같은 경우는 지금 안 느껴지거든요. 그냥 전기 히터 틀어놓은 듯한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아요. 확실히 이 페니터가 신일 페니터 다음 버전으로 좀 개선된 모델이다 보니까 조금 더 조용하고 괜찮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설정 온도를 로우하고 16도, 17, 18, 19, 20 이렇게 설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맥스, 하이가 있죠. 그리고 이렇게 LED로 한 칸씩 감각적으로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변압기하고 조합도 지금 굉장히 좀 자연스럽게 잘 되고 있고, 크게 문제 없이 이 변압기만 있으면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페니터의 단점은 어쨌든 AS가 불가능하죠. 그리고 이 변압기를 사용해야 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기존에 나와 있는 페인터들의 디자인이나 이런 것들이 아쉬우신 분들한테는 추천해 볼 만한 디자인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당연히 합리적으로 생각한다면 신일 페니터를 구매를 하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저처럼 조금 특별한 페니터, 그리고 디자인이 더 좋잖아요. 제 느낌은 그렇습니다. 더 좋은 디자인의 그런 페니터를 구매를 하길 원하신다면 이 조합으로 한번 꾸며 보시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만족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페니터 가방 고민하실 것 같아요. 신일 페니터 300 가방하고 딱 맞습니다. 얘가 높이가 한 7mm에서 8mm 정도 높아요. 그래서 유격이 좀 있기 때문에 기존 신일 페니터 300 가방을 썼을 때 나쁘지 않게 들어가더라고요. 그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 이게 신일 페니터 300 가방이거든요. 그래서 넣어보면은 딱 맞습니다. 앞에가 조금 안 맞긴 한데, 이거는 지퍼를 닫으면은 가방 유격 덕분에 이렇게 넣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신일 페니터 300 가방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다음 제품은 에어펌프 관련된 제품이고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자주 사용하는 에어펌프들입니다. 요거는 이제 백패킹 다닐 때 사용하려고 샀던 소형 에어펌프고, 제일 많이 사용하는 유선 에어펌프입니다. 그리고 한 번씩 에어건으로 바람을 불어넣거나
빼는 것도 이걸로 조금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다 써보니까 확실히 이런 유선 펌프가 이 매트를 압축하고 펼치는 데 있어 가지고는 솔직히 이거만한 건 없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유선을 쓰기에는 또 너무 번거로운 게 좀 있잖아요. 그러다가 제가 또 찾은 게 있죠. 여기 작은 거. 요게 그 PCR 파워라는 곳에서 만들어진 에어펌프인데 굉장히 작습니다. 작지만 파워가 어마무시하거든요. 제 체감상 느껴지는 파워는 거의 이 유선 펌프랑 맞먹을 정도로 파워가 굉장히 강력합니다. 근데 사이즈 같은 경우는 소형 펌프보다도 훨씬 더 작죠. 그래서 PCR 파워에서 나온 에어 펌프에 대한 리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USB-C 단자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파워 버튼이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으로 바람이 나오고요. 그리고 이쪽으로 바람이 흡입하는 구간입니다. 그리고 이 펌프 같은 경우는 너무 작기 때문에 당연히 배터리가 없습니다. 그게 어떻게 보면 단점일 수도 있지만 또 저는 장점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쓰냐면은 단순합니다. 이 펌프의 제대로 된 성능을 최대로 활용을 하려면은 100W짜리 보조 배터리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100W 출력을 낼 수 있는 케이블도 하나 있으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 알리에서 산 이런 길이 조절이 되는 USB-C 타입 케이블을 구매를 했습니다.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는 오하에서 나온 보조 배터리입니다. 제가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 중에 제일 저렴하면서 성능이 좀 입증된 그런 보조 배터리를 찾다 보니까 오하 보조 배터리가 있더라고요. 어차피 저희가 캠핑 가서 보조 배터리 한두 개씩 좀 들고 다니는데 휴대폰도 충전하고 그럴 겸 해서 하나를 구매를 했습니다. 사용 방법은 뭐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어댑터로는 사용을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유는 잘 모르겠지만 무조건 보조 배터리에 활용을 해서 사용을 해라 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안전적인 문제 때문에 그러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연결을 하게 되면은 소리가 나거든요.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이렇게 알림음이 울리면서 마지막에 한 소리가 하나 띡 이렇게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는 1단이라는 뜻이고요. 1단일 때는 50W의 출력을 내고요. 여기 있는 버튼을 두 번 클릭하게 되면은 이렇게 두 번 클릭하게 되면 2단 소리가 납니다. 그래서 알림음이 두 개가 울리게 되면 100W 출력을 낸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꾹 누르고 있으면 돼요. 5초 이상 누르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지 점점 이렇게 파워가 세지면서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누르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은 100W 먹고 있는 거 보이시죠? 100W 출력을 내고 있습니다. 한번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그래서 이게 단점이 뭐냐면 어쨌든 보조 배터리 무조건 연결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용을 안 하고 있으면은 얘가 자동으로 꺼집니다. 그래서 매번 하다 보면은 얘가 꺼져 있고 이런 단점이 좀 있더라고요. 어쨌든 요 출력 내는 게 이게 바람이 얼마나 되는지 좀 체감이 하시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1인용 매트 바람이 얼마나 빨리 들어가고 나오는지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바람 한번 풀어 넣어 볼게요. 이거 메가 매트에 딱 맞습니다, 이게. 지금 뭐 몇 초가 걸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바람을 압축해서 넣을 수 있는 게 또 장점일 것 같고요. 그리고 반대로 이제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빼는 거는 또 사이즈가 안 맞아가지고 얘를 그대로 넣으면은 안 되거든요. 요 펌프가 이런 게 맛이에요. 이런 툴들 같이 판매를 하면 좋은데 이렇게 같이 구성이 안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 상세 페이지 상에서는 직접 만들어서 써라 이렇게 적혀 있더라고요. 저는 이제 다른 데 에어펌프 있는 거 가지고 와서 하는데 안 맞으시는 분들은 직접 만드시거나 아니면은 이런 에어펌프 툴들 아마 판매를 할 것 같아요. 그런 거 구매를 하셔가지고 쓰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바람 빼는 거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금방 끝나죠. 지금 보신 것처럼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이제 흡입하고 배출을 하는 걸 아마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제가 생각했을 때 제일 강력한 건 유선 펌프거든요. 유선 펌프하고 비교되실 수 있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럼 유선 펌프 한번 바람 불어 넣어 볼게요.
확실히 유선 펌프가 조금 더 빠른 것 같긴 해요. 파워가 워낙 강하기 때문에. 바람을 흡입하는 건 얼마나 차이 나는지 한번 볼게요. 바람 빼는 거는 체감상 뭐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더 빠른 것 같아요. 이렇게 파워 테스트 한번 해봤고요. 1대1로 비교를 하니까 당연히 유선 펌프가 더 강력하고 좋지만 크기 차이를 보시면은 이만하죠. 거의 앞에 주둥이 크기만 합니다. 이 크기 정도의 이거랑 비슷한 정도의 파워를 낸다는 거는 저는 굉장히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제 상세 스펙 같은 경우는 얘가 최대 출력이 이제 100W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파워가 20.5kPa 정도 파워를 내고 분당 420L 정도 되는 양을 불어 넣을 수 있고, 그 다음에 10만 RPM으로 돈다고 해요, 이 모터가. 그래서 요거를 PSI 기준으로 봤을 때는 약 한 3PSI 정도 파워를 낸다고 합니다. 그래서 크기도 굉장히 작고 파워는 거의 유선급만큼 굉장히 파워가 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게 봄맞이 캠핑 용품으로 이걸 준비한 이유가, 저희가 이제 짐이 좀 가벼워져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 최대 고민 중에 하나가 저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다니는 캠핑 박스 안에 들어있는 짐들을 최대한 줄이는 게 목표였어요. 근데 항상 한 자리 차지하고 있는 게 이 에어펌프였거든요. 근데 이 에어펌프의 자리를 얘 하나로 대체를 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장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이게 단점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보조 배터리를 이렇게 들고 다녀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100W짜리 출력을 낼 수 있는 이 케이블을 또 가지고 다녀야 된다는 이거는 분명한 단점이기도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단점은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가 무선 에어펌프나 무선 에어건이나 이런 것들은 매번 충전을 시켜줘야 된다는 그런 단점이 항상 존재를 했습니다. 하지만 보조 배터리는 항상 따로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보조 배터리는 캠핑 박스에 있지 않고 항상 제가 따로 가지고 다니기 때문에 충전에 대한 고민이 조금 적게 되는 것 같아요. 요게 거의 3PSI 정도 파워를 내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어쇼파 정도는 이거 하나로 풀어 넣을 수 있는 정도의 파워입니다. 만약에 내가 100W짜리 보조 배터리가 있다 그러면 저는 이거 무조건 추천합니다. 너무 좋아요. 작고 저는 얘가 고장나지 않는 이상은 이렇게 앞으로 구성을 해서 가지고 다닐 것 같습니다. 단점 중에 또 하나를 뽑자면은 압력이 좀 높아지면 이 모터가 좀 뜨거워져요.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잡고 하다 보니까 뜨거워진다는 그런 단점이 좀 존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단점은 이거 관련된 툴이 지금 현재로서는 없다는 거, 그게 좀 단점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맞지 않은 구멍에 바람을 빼기가 좀 쉽진 않습니다. 그래서 에어펌프 관련해서 저처럼 좀 부피를 좀 줄이시고 싶으신 분들이 있다면은 이 PCR 파워에서 나온 에어펌프 한번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제품은 IGT 원유닛에 들어가는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MD IGT 그릴이라고 합니다. 이게 장점이 일단 높이 조절이 가능한 IGT고, 그 다음에 컴팩트하게 수납이 가능한 그릴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요거를 들어 올리면은 이렇게 올라가게 되죠. 그 다음에 다리가 유압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얘를 이렇게 열면은 쉽게 유압으로 탁 열리게끔 되어 있거든요. 그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이 레버를 활용해서 돌리게 되면은 수판이 위로 갔다가 아래로 갔다가 하는 역할을 합니다. 요거는 IGT 넣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IGT 넣을 때는 다리를 굳이 펼칠 필요 없겠죠. 유압이라서 굉장히 좀 쉽게 들어가는 게 또 장점일 것 같아요. 네, 조금 안 맞습니다. 그릴 뺄 때는 요걸로 해서 이렇게 빼면 되겠죠. 그래서 요것도 같이 구성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높이 조절이죠. 자, 먼저 이 그릴 판을 좀 빼고 한번 보여드릴게요. 얘를 돌리게 되면은 이렇게 올라오죠. 그리고 다시 반대로 하게 되면 이렇게 내려가게 됩니다. 높이 조절이 되다 보니까 미세하게 화력 조절을 할 수 있다는 게 아무래도 큰 장점일 것 같아요. 디테일하게는 당연히 이런 구성품들은 굉장히 잘 되어 있고, 수판도 이렇게 뺄 수 있습니다. 아래쪽에 물을 넣을 수 있으면 굉장히 좋았을 텐데
물을 넣을 수 있는 공간은 따로 없어요. 그래서 물을 넣고 싶다면은 다른 트레이를 밑에 넣으면은 아마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이렇게 뒤집어서 이렇게 넣게 되면은 어쨌든 요 아래쪽 공간만큼 이 트레이 사이즈를 맞춰서 하게 되면은 물도 조금 넣어가지고 음식에 불이 붙는 현상을 줄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관련해서 이제 비슷한 제품도 많고 뭐 더 편한 것도 당연히 있겠죠. 더 좋은 것도 있을 거고. 근데 제가 이거를 리뷰를 하는 이유가 가격이 너무 좋아요. 제가 타오바오에서 구매할 때는 제품 가격만 봤을 때 뭐 한 5만 원 정도 구매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5만 원에 이 정도 퀄리티 모든 게 다 용납되는 그런 가격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당연히 마감이나 이런 거는 좀 날카롭고 조금 베일 수도 있는 그런 여지들이 조금 있지만 그래도 이 정도 가격대면은 충분히 저는 괜찮다는 생각이 들고요. 일단 사이즈 자체도 굉장히 마음에 들고 이 컴팩트하게 수납이 된다는 게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수납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이렇게 다리를 일단 접고 그 다음에 옆에 여기 버튼이 있거든요. 이 버튼을 눌러서 내려주면은 이렇게 컴팩트하게 수납을 할 수 있어요. 이 가방도 같이 구성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따로 가방을 구매하실 필요 없이 같은 구성품에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저는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랜턴 3가지 정도 제가 준비를 했는데 하나는 이제 무지 조명 대신해서 사용하면 어떨까 싶어서 구매를 해봤는데 이거는 순룸이라는 브랜드에서 만든 랜턴인데 무지 조명하고 거의 비슷해요. 거의 비슷한데 사이즈가 무지 조명 작은 것보다는 살짝 더 높은 사이즈의 랜턴이고 이 랜턴의 장점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습니다. 무지 조명하고 다르게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기 때문에 다른 랜턴 스탠드랑 같이 연결해서 사용할 수 있다는 게 장점이 되겠죠. USB-C 단자랑 여기 전원 버튼이 있습니다. 키는 방법은 아래쪽에 전원 버튼을 눌러서 이렇게 1단을 키게 되면 제일 밝은 밝기가 되고 그 다음은 이게 중간 밝기가 되고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이렇게 빨간색 불빛이 들어오고요.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이렇게 깜빡깜빡거리고 한 번 더 누르면은 SOS 불빛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누르면 꺼지게 되고요. 조금 더 캠핑용에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무지 조명이랑 같이 사용해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석이 있다는데 자석은 그렇게 의미는 없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이 조림팍이라는 랜턴이라고 해야 되나? 이 조명인데 캠핑용은 아니에요. 어쨌든 이 아래쪽에 나사 4분의 1인치 나사가 있어요. 그래서 랜턴 스탠드랑 같이 조합을 해서 사용하시는 걸 저는 추천드리고 왜냐면 이게 너무 잘 넘어져요. 이렇게 얘가 이렇게 분리가 됩니다. 그래서 얘가 스탠드고 얘가 그냥 랜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가 자석이 되거든요. 이쪽에 자석이 붙어요. 이렇게 자석이 붙고 그 다음에 이쪽에 자석도 붙습니다. 키는 방법은 이렇게 한번 터치를 하게 되면은 촛불처럼 불이 들어오죠. 촛불처럼 들어옵니다. 이게 다예요. 밝기 조절은 꾹 누르고 있으면은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작아졌다가 그 다음에 이렇게 작아졌으면 다시 꾹 누르고 있으면은 이렇게 커집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촛불 느낌을 좀 살리는 그래서 야외에서 밥 먹을 때 이거 하나 딱 불려서 먹으면 이제 감상이 좋겠죠. 그리고 얘가 또 신기한 기능이 이제 한번 누르면 꺼지거든요. 꾹 누르고 켜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데 얘를 바람을 불면은 꺼집니다. 그래서 보여드리면 제가 바람을 이렇게 이렇게 불면 꺼지죠. 이런 기능도 있습니다. 얘는 아르케에서 나온 무타 조명이라는 조명인데 캠핑용으로 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그냥 집에서 사용하는 용도로 거의 나온 것 같은데 캠핑용으로 쓰면 좋을 것 같아가지고 제가 구매를 했습니다. 와디지에서 펀딩을 했고 가격대가 한 6만 원대 정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이런 알루미늄 계열의 이런 랜턴 쉐이드죠. 랜턴 쉐이드들이 가격대가 굉장히 비쌉니다. 적어도 10만 원 이상 정도 할 정도로 조명 없이 랜턴 쉐이드만 봤을 때 그 정도 금액을 하거든요. 근데 펀딩이긴 했지만 어쨌든 6만 원대의 이런 랜턴하고 쉐이드하고 같이 구매를 할 수 있다는 것은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립은 저희가 해야 돼요. 안에 간단해요. 이렇게 안에 전구가 들어있어요. LED 전구인데 전구라기보다는 전구 모양 LED 조명이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홀더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조립하시면 되고 여기 USB-C 충전하는 것도 있어요.
거의 그냥 이렇게 스탠드처럼 사용을 할 수 있게끔 되어 있고 아래쪽은 자석이 있어서 이렇게 딱 붙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랜턴 고리도 있거든요. 별도의 고리가 있어서 이렇게 붙이시면은 이렇게 달아서 사용하실 수 있어요. 조명 켜는 방법은 여기 별도의 리모컨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 누르면 이렇게 켜지죠. 그리고 오프 누르면 꺼지고 뭐 타이머도 있고 뭐 다양하게 있습니다. 밝기 조절도 버튼 이걸로 가능하고 색깔도 이렇게 바꿀 수 있어요. 이렇게 초록색, 파란색 뭐 다양하게 원하시는 컬러로 이렇게 설정할 수 있어서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제가 봄을 맞이해서 다양한 캠핑 장비들 내돈내산으로 여러분들한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이 장비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아는 선에서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캠핑의 계절이 왔습니다. 이제 봄이 오니까 점점점 캠핑 인구가 또 많아질 것 같습니다. 다들 추운 겨울 잘 버티셨고 다들 따뜻한 봄에 즐거운 캠핑 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저는 여기서 그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해주셔야 될 거 있죠?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그럼 저는 캠핑장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